특성 문제야, 그치? 전등물고기라는 애를 가져와서 지금 자료를 줬으니까 읽어보면서 한번 지문을 해석을 해보자고. 전등물고기는 눈 아래에 발광기관이 있고 이 발광기관 안에는 빛을 내는 세균이 서식한대. 그런데 전등물고기는 세균이 내는 빛으로 먹이를 유인해서 잡아먹고 세균은 전등물고기로부터 서식 공간과 영양물질을 제공받아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데 그건 뭐야? 전등물고기도 이득을 보고 세균도 이득을 보고 상리 공생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인 거지. 자,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니까 맞는 설명이죠. 니은,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의 상호작용 분서가 아니라 뭐라고? 서로 이득을 주고받았으니까 상리 공생에 해당한다. 디귿, A 과정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자체가 물질 대사잖아. 그치? 그래서 물질 대사인 효소가 필요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세트로 묶여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고 디귿이 맞는 지문이지. 자, 전형적인 신경계 문제야. 그러니까 처음 나온 거 아니고 많이 보던 거니까 그림과 함께 한번 보자고. 간은 중추신경계 구조이고 나는 동공 크기 조절에 관여한 자율신경 중 이제 중추신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나타낸 경로래. 자, 그 다음 A와 B는 대뇌와 중간뇌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 뭐 보면 알 수 있잖아. 그치? A는 대뇌고요. B는 중간뇌가 되겠지. 자, 그 다음 여기 말초신경 연결된 걸 보니까 기억 쪽은 앞에가 길고 뒤가 짧으니까 부교감신경이 될 것이고 니은 앞에가 짧고 뒤가 길죠. 그러니까 여기는 교감신경이 됩니다. 자, 그럼 연결된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 자, 부교감신경이 신경절과 신경말단, 그리고 교감신경에는 신경절, 여기는 모두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요. 교감신경 말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지. 그리고 이것은 눈의 동공 크기 조절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부교감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 동공의 크기는 어떻게 되니? 작아지는 거지. 그 다음에 교감신경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게 되면 동공의 크기는 커집니다. 하나 더, 신경세포체 위치인데 부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의 위치는 표적기관에 대한 중추에 있는 거야. 그치? 따라서 여기 어디? 동공 크기 조절에 관여하는 중추는 어디야? 중간뇌. 따라서 이 기억은 신경세포체가 중간뇌에 있고요. 모든 교감신경이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있다? 이건 척수에 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지문을. 기억. A는 뇌줄기를 구성한다. 안 되지. 뇌줄기는 뭐니? 여기 중간뇌부터 연수까지를 뇌줄기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고요. 니은 기억의 신경세포체는 B에 있다. 어디에 있다? 중간뇌에 있다. B에 있다. 맞지? 자, 그 다음 니은의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기본 지식 어떻게? 교감 말단은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돼요. 그래서 이것은 니은 디귿을 읽을 수가 있는 거야. 자, 질소순환 되게 오랜만에 나왔지, 그치? 근데 이거 언제든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요. 나오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공부만 돼 있으면 언제든지 풀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표는 생태계 질소순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전환을 나타냈는데 1, 2, 3이 질산화, 질소 고정작용, 탈질산화 작용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동그라미 A하고 B는 암모늄 이온과 대기 중에 질소, 공기 중에 있는 질소 N2 중에 하나야. 자, 그럼 볼게요. 질산 이온이 되는 과정, 그럼 이것은 우리가 질산화 작용이라고 하죠. 그럼 질산화 작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이 되는 거지. 그럼 뭐다? 동그라미 B가 암모늄 이온이었구나. 그럼 A는 자동으로 N2가 될 거고요. 따라서 과정 1은 N2가 암모늄 이온이 됐으니 질소 고정 과정. 자, 3과정은 질산이온이 N2로 날아가 버렸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은 탈질산화 작용이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세균이 도와주고 있어. 그치? 자, 그래서 기억. E는 질소 고정 작용이다. 아니라고 질산화 작용이라고요. 그 다음 A는 암모늄 이온 아니고 질소 N2. 탈질산화 세균은 3에 관여한다. 맞습니다. 질소 고정은 질소 고정 세균이, 질산화 작용은 질산화 세균이, 과정은 탈질산화 세균이 도와주는 거야. 되니? 자, 탐구 과정 문제지. 개미가 서식하는 쇠뿔 아카시아에서는 쇠뿔 아카시아를 먹는 곤충 X가 적게 관찰되는 것을 보고
개미가 X의 접근을 억제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과정 자체는 보고 여기까지 뭐야? 관찰.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가설을 세웠어요까지 된 거지. 자, 그다음 같은 지역에 있는 쇠풀 아카시아를 집단 A, B로 나눈 후 A에서만 개미를 지속적으로 제거했어. 그럼 A에는 실험자의 인위적인 개입이 들어가잖아. 의도적인. 그치? 따라서 이 A가 뭐가 되는 거니? 실험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B에다가 뭘 했다는 얘기는 없어. 아, 그럼 얘는 원래 그런 건데 뭐니? 대조군이 되는 거지. 그러면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눠서 잘 실험 설계를 했기 때문에 대조 실험이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에서 관찰되는 X의 수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과 같은데 이 동그라미 기억 니은은 A, B 중에 하나를 나타냈고요. 쇠뿔 아카시아에 서식하는 개미가 X의 접근을 억제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자, 결론이 가설에서 생각했던 거 맞는 거야, 뭐야? 이 개미가 X의 접근을 억제했어. 이러한 인간관계가 확인이 됐다는 거야. 근데 이 결과를 보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지. 즉, 이 X의 개수가 Y축에 있으니까 무슨 변이니? 종속 변이지. 이걸 측정을 해. 그럼 개미가 있으면 얘가 접근을 못하니까 개체수가 적었겠지. 그지? 근데 개미를 인위적으로 제거한 쪽은 어디였어? A를 제거한 거잖아. 그러면 A는 개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X의 접근, X의 수가 많을 거야. 여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대로 개미가 있다면 제가 X의 접근을 억제했을 때니까 숫자가 적겠네. 여기가 B예요.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겠지? 그럼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A다. 그래서 되고요. 나에서 대조 실험을 했죠. 그리고 다에서 X의 수는 조작 변인이다. 조작 변인이 아니라 결과니까 무슨 변인? 종속 변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물질대사 문제 어렵지 않아, 그지? 가는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과정 1과 2, 나는 ATP와 ADP 사이 전환 과정 3과 4를 나타냈어요. 봅시다. 아미노산과 단백질.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단위체니까 얘가 저분자, 얘가 고분자. 그렇다면 과정 1은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합성된 동화작용인 거고, 그럼 과정 2는 반대니까 이화작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옆을 보게 되면 인산이 3개 붙은 이물질은 우린 뭐라고 해? ATP라고 하는 거지. 그럼 얘는 2개 붙어 있으니까 ADP 그리고 무기인산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ATP보다는 ADP가 작은 분자잖아. 그러니까 과정 3이 이화작용이고요. 과정 4가 동화작용이죠. 하나 더. 우리가 이제 ATP를 합성한다라고 하면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폭발적으로 ATP를 합성을 해. 그치? 그러니까 요 과정은 언제 만나시는 거다? 산소호흡을 할 때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만날 수가 있고 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 거지. 볼게요. 기억, 이래서 효소가 이용된다. 1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 대사는 다 누가 도와줘야 돼? 효소가 도와줘야 되지. 1 대신에 1, 2, 3, 4 아무거나 다 들어가도 상관없는 말이야. 다 맞는 소리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 4가 일어난다. 맞습니다. 디귿 2와 3에서 모두 에너지가 방출된다. 과정 2와 과정 3은 이화작용. 이화작용은 에너지 방출이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이건 다 맞는 문제. 자, 이번엔 질병과 병원체 보면 가는 질병의 특징을 나타냈고요. 나는 가 중에서 질병 A, B, 말라리아가 갖는 특징이 개수를 나타냈어. 근데 A와 B는 독감과 무좀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독감은 병원체가 바이러스죠. 자, 바이러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야? 비세포. 세포 구조를 이루지 못해요. 그치? 이거 하나 생각해야 되고. 자, 그 다음 무좀은 뭐였니? 곰팡이였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병원체 중에서 사이즈가 제일 큰 다세포 진핵생물이지. 자,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말라리아. 말라리아는 병원체의 정체는 뭐였어? 원생생물이지. 원생생물 특징이 어떻게 되나요? 단세포, 진핵이죠. 그죠? 자,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말라리아 같은 원생생물에서 나타나는 되게 독특한 특징이 뭐였어?
곤충을 매개체로 해서 병이 번진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특징을 한번 볼게요. 모기를 매개로 전염된다. 누구에 해당돼? 말라리아밖에 안 돼. 그치? 두 번째, 병원체가 유전물질을 갖는다. 사실 프라이온을 제외한 모든 병원체는 유전물질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3개의 병원체는 모두 다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체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 물질 대사를 하려면 효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효소를 가지고 있으려면 적어도 어느 구조여야 되니? 세포 구조는 이루고 있어야 효소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독감을 제외한 무좀과 말라리아가 세포 구조니까 여기에 해당하겠죠. 자, 따라서 말라리아는 어때요? 특징 3개에서 다 걸렸어. 그래서 특징 개수 3개. B는 특징 2개에 걸렸네. 그럼 누구겠어, 지금? 무좀. 그럼 한 번만 등장한 A가 독감이 되는 거죠. 자, 보기 기억. A의 병원체는 곰팡이다. 아니라고. 바이러스고요. B는 특징 A를 갖는다. B는 무좀이고 특징 A에 걸리죠. 맞죠? 동그라미 기억은 얼마? 3. 지금 말라리아는 3군데에서 다 나타났으니까. 그치? 그래서 맞는 보기가 니은밖에 없는 거지. 자, 방어작용 많이 보던 거예요. 어려운 문제 아니고 이 정도면 이제 가볍게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림 가는 어떤 사람이 항원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는 이 사람에서 X의 침입에 의해 생성되는 X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많이 보던 그래프지. 세포 기억과 니은 형질세포와 비림프를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이거 구분하기 어렵지 않잖아. 왜? 봐봐. 항체를 뿜고 있는 니은은 당연히 형질세포고요. 그렇다면 기억은 비림프구가 되겠지?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자. 비림프구가 여기도 항체 만드는 애니까 형질세포와 뭘로 분화되겠어?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지. 그렇다면 이 과정은 뭐니? 이 과정은 병원체를 처음 만났을 때 1차 면역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과정이고요. 그때 이 과정을 촉진하는 이 세포는 보조 T림프구가 되는 거지. 즉, 비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되는 과정에서는 보조 T림프구가 항원 정보를 전달을 해줘야 저 과정이 일어나는 거야. 즉, 병원체를 처음 만났을 때. 자, 근데 여기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다시 분화되는 과정이 나와. 기억세포는 항원에 관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세포였어.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형질세포로 전환이 돼서 항체를 만든다는 것은 얘가 기억하는 항원을 만났기 때문인가. 즉, 이 과정은 2차 면역 과정이고 2차 면역 과정은 무엇에 의해서 촉진된다? 이 과정은 기억세포가 기억하고 있는 동일 항원에 관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 기억세포가 작동을 하는 거야. 이제 작은 그림 안에 이제 내용을 다 넣어준 거야. 자, 그래서 보기 옆에 나그래프를 가지고 또 추가 해석을 하게 되면, 자, 지금 항원 X가 이 사람의 1차 침입을 했어, X가. 그러면 1차 침입을 했으니까 여기 시간차가 벌어지고 항체 농도가 높지 않아. 뭐니? 1차 면역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시간 딜레이도 있고 항체가 이제 빠른 속도로 만들지 못하니까 농도가 높지는 않은 거야. 자, 다 진압이 되고 나서 항원 X가 재침입을 했어. 2차 침입을 했어. 그랬더니 이때 어떻게 돼? 항체 농도가 급속도로 상승을 하지. 그치? 웬 거야? 이거 2차 면역이니까.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어떻게 되니? 앞에 1차 침입이 일어날 때 항원 X에 대한 기억세포가 잘 형성이 됐다가 만들어졌다가 2차 침입을 했을 때 2차 면역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인 거지. 자, 그렇다면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비림프구이다. 어때요? 맞아. 그 다음 니은 구간 1, 여기지? 구간 1에는 X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다. 그치? 있으니까 빠른 속도로 형질세포로 저런 과정이 일어나면서 항체를 빠른 속도로 만들어낸 거야. 디귿, 니은에서 분비되는 항체에 의한 방어작용은 체액성 면역에 해당한다. 뭐가 됐던 항체가 기능을 하게 되면 항체는 체액을 타고 이동하면서 항원에 접촉을 하게 되잖아. 그치? 따라서 항체와 관련된 내용은 전부 다 체액성 면역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이 보기는 전부 다 맞는 거야. 자, 드디어 추론 문제를 만났는데 앞에 7번까지가 너무 쉬웠어서 8번 보고 이제 그래도 많이 보던 그림이고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 빨리 안 나와서 당황한 친구들이 아마도 시간 안배가 안 되면서 이번 모의고사가 점점 힘들게 갔을 것 같아. 그러면 얘는 2점짜리인데 왜 이렇게 어렵나요? 3점을 줘도 됐었고요. 내가 보기엔 2점을 줘도 됐을 정도의 준킬러급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킬러급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다만 이게 이제 2페이지 문제라서 좀 방심하고 들어갔을 때 자기가 원하는 속도로 나오지 않아서 당황했을 거라는 거야.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이제 모의고사 몇 번 남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칠 수 있고 또 그건 수능 가서도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2페이지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느냐, 요것을 적응하는 과정으로 한번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사람의 유전형질 가는 A세트 나는 B세트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림은 어떤 사람의 G형기세포 1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많이 보던 겁니다. 그 다음 표는 세포 동그라미 A부터 C에서 대립유전자 동그라미 기억부터 디귿의 유무를 그리고 라지 AB DNA 합, 스몰 AB DNA 합을 나타낸 건데 어차피 동그라미 ABC는 옆에 나와 있는 세포 1, 2, 3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자 동그라미 흰이 D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게 지금 정자 형성 과정이잖아. 이게 난자 형성 과정이면 오히려 고려할 사항이 많이 줄어드는데 정자 형성 과정이라고 하니까 남자는 성염색체가 XY고 그렇다면 한 쌍이 상염색체이고 다른 한 쌍이 성염색체 있을 때 DNA가 언밸런스할 수가 있어. 그렇지? 그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문제를 읽어야 되는 거야. 자 우선 그림부터 해석을 할게. 자 1세포는 G 원기 모세포이고요. EN이죠. 2와 3은 감시 1분열, 감시 2분열 후의 세포니까 핵상은 N입니다. 다만 이 세포는 N인데 중기세포로 읽어야 돼. 무슨 소리야? 아직은 염색분체가 두 가닥살이. 그치? 일단 저기까지만 잡아두고요. 그리고 그림상에서 하나만 더 고려할 건 뭐냐면 이 세포와 3세포가 서로 반대편에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상동염색체가 1분열 때 엇갈리듯이 대립유전자도 엇갈려 갔을 것이다. 요거를 하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옆에 세포와 대립유전자 관계를 통해서 얘네들의 어떻게 핵상을 한번 유추를 해볼 거야. 근데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다 감춰놨는데 어떻게 아니야. 잘 봐봐. A세포는 기억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근데 B세포는 그 유전자가 없습니다. EN이면 이럴 수는 없는 거지. EN이면 모세포기 때문에 자기의 유전자형만큼의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중에 없는 게 있다? EN이 아니라는 증거지. 따라서 세포 B의 핵상은 N. 마찬가지로 C세포는 니은 유전자가 없어. 그치? 얘는 있어. 그럼 이것도 EN이 안 되니까 N. 근데 문제 조건에서 EN, N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자동으로 A세포는 EN, G형기 모세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디귿이 없어? 무슨 소리죠? 이거는 모세포가 원래 안 가지고 있는 유전자라는 거야.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안 가지고 있다는 거야. 없구나 다. 원래 없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게 지금 여기에서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게 뭐야? 누가 세포인지 누가 세포 3인지를 찾아야 돼. 근데 그게 어렵지가 않은 게 아까 뭐라고 했어? 세포 2는 중기세포. 중기세포는 아직 염색분체가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든 짝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홀수가 나타났잖아. 심지어 합이.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다? 합이 뭔가 홀수가 나타났으니까 중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포 B가 3이구나. C가 2구나. 여기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세포의 정체는 찾았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 겁니다. 자, 모세포 EN일 때 가지고 있는 유전자고 세포 2와 3은 서로 반대편에 있으니까 1분열 후에 이 유전자들이 엇갈려 갈 거야. 그런데 EN일 때 존재하던 기억 유전자가 3세포에 없어요. 그럼 1분열 후에 어디로 갔을까? 니은 2세포 쪽으로 갔겠지? 그러니까 이건 있어야 돼, 기억은.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모세포 EN일 때 가지고 있던 니은 유전자가 2세포에 없어. 그럼 어디로 간 거야? 3세포로 간 거지. 어디론가 갔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엇갈려서 가지고 있습니다. 엇갈려서 갖고 있다, 그치? 엇갈리는 애는 누구지? 상동염색체에 있는 대립 유전자죠. 핵상인데 완벽하게 엇갈립니다. 그지? 따라서
어떻게 된다? 얘네 둘이 대립유전자다. 그렇다면 대립유전자 요 세 가지 중에 누구 나왔어? 라지 A와 스몰 A가 나왔지. 순서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얘네 둘이 라지 A 또는 스몰 A 것이다. 아, 그럼 얘는 자동으로 라지 B다. 그럼 라지 B는 아무도 안 가지고 있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추가 정보를 읽어야 돼. 지금 뭐라고? 라지 B는 원래 모세포에 없다는 걸 찾은 거야. 라지 B는 다 빵이야. 아하. 뭔 소리지? 라지 A가 있다는 거지, 3세포에. 그럼 3세포의 5가 니은이니까 요 니은이 라지 A, 그럼 기억이 스몰 A가 될 거고요. 그러면 무슨 소리니? 3세포 쪽으로 라지 A가 갈 때 2세포 쪽으로 스몰 A가 온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2세포의 요 스몰 A를 가지고 털어볼 건데 2세포는 현재 어떻게 되는 거니? N 중기니까 모든 유전자가 있다면 짝수 2개씩 있어야 되는 거야. 즉, 이 세포에 스몰 A가 갔으니까 이 2개는 모두 스몰 A. 아, 그러면 스몰 B가 없군요. 이렇게 되는 거야. 스몰 B가 없는데 라지 B도 없어. 뭔 소리지? 라지 B, 스몰 B가 모두 빵이야. 핵상 N일 때 어떤 때만 가능했니? 성별이 남자고, 그지? 성염색체 있는 유전자라면 저럴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 요 B 유전자가 성염색체 있는 유전자자. 뭐 X를 잡든 Y를 잡든 상관은 없어요. 단독이니까. 그래서 얘를 임의로 X를 잡을게요. 그럼 이건 무슨 소리가 되냐면 이 세포 쪽으로는 라지 B도 없고 스몰 B도 없어요. 그치? 그럼 뭐가 갔어요? Y가 갔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모세포에 원래 라지 B가 없었어. 그럼 스몰 B는 반대로 가야겠네요. 아, 그럼 3세포 쪽에 누가 갔을 것이다? 스몰 B가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여기에 스몰 B가 하나 있으면 스몰 A는 없죠. 그렇지. 엇갈리니까 원래 없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 라지 A가 일로 갔잖아. 그렇지? 라지 A가 3쪽으로 쟤한테 스몰 A가 갔어. 아, 라지 A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어떻게 될까? 이건 G 원기 모세포야. 얘 지금 유전자이 어떻게 돼? 라지 A, 스몰 B, Y였잖아. 그것만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라지 A 하나 있을 거고요. 스몰 A 하나 있을 것이고요. 스몰 B도 하나 있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죠. 따라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라지 B다. 어때요? 아니지? 라지 B는 디귿이지? 2에 스몰 B가 있다. 2가 아니라 3에 스몰 B가 있습니다. 디귿. 가와 나를 더한 값은 2다. 가는 2, 나는 빵.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2죠. 그래서 맞는 게 디귿밖에 없는데, 아, 이거 문제 많이 풀고 감이 좋은 친구들은 다다다닥 막힘 없이 풀었을 거고요. 문제 푼 지 좀 한참 된 친구들은 이제 보면서 이걸 어디부터 찾아가야 되나 헤맸을 수는 있습니다. 시간차가 좀 벌어지는 문제예요. 자, 기관계. 이것도 점수 주는 문제인데 8번에서 너무 압박이 심했던 사람들이 좀 허둥대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되는 문제지. 점수 주려고 낸 기관계 개념 문제예요. 표는 사람 몸을 구성하는 기관계 A, B의 특징 유무인데 그 A, B는 배설계 또는 소화계입니다. 봅시다. 음식물을 분해해서 영양소를 흡수한다. 분해, 즉 소화해서 흡수하니까 소화계가 하는 일이지. 그럼 자동으로 B는 배설계가 되죠. 오줌을 통해 요소를 몸 밖으로 나타낸다. 맞습니다. 내보내는 거. 자, 그럼 동그라미 A는 양쪽 모두에 해당 사항이 있대. 이제 지문을 보자고. 기억. A는 소화계다. 그렇죠? 소장은 B에 속한다. 그럴 리가 없잖아. 소장은 어디? 소화계에 속해야지. 자율신경이 작용하는 기관이 있다는 A에 해당한다. 자, 자율신경은 교감, 부교감인데 이걸 어떻게 아나요? 잘 생각을 해봐. 소화운동을 촉진 또는 억제하는 것. 부교감, 교감이 하는 거였지. 그렇지? 자율신경이 작용하죠? 배설계는 그럼 뭐예요? 배설계도 오줌 생성 속도가 달라지잖아.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오줌 생성 속도가 느려지고 부교감이 흥분하면 빨라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 모두 자율신경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을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근수축 볼 거야. 그러면 근육 원섬유마다 X의 구조를 나타낸 건데 이렇게 생겨서 기미, D 이거 많이 보던 거야. 그치?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2분의 I 대 2분의 겹치는 구간 그리고 H 대 이렇게 읽어야 되고 얘네들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니? X의 변화량이 델타일 때 H 변화량 델타 2분의 I 대 2분의 델타 2분의 겹치는 구간 마이너스 2분의 델타 변화량까지는 잡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제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T1과 T2 중 T1일 때 X길이는 3.2고 B분의 A는 4분의 1, C분의 A는 6분의 1이다. 분수 보고 덜컥하면 안 돼. 저걸 비율로 다 풀어볼 거야. 자, 시간 T1에서 X의 길이는 3.2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때 A 대 B 대 C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분수를 풀어버리면 돼. A 대 B가 1 대 4, 그럼 C는 6이죠. 1 대 4 대 6. 자, 그 다음 T2에 관한 정보도 있습니다. T2일 때 X 길이는 모르겠고 역시 A 대 B 대 C를 분수값으로 줬기 때문에 비율을 구할 수 있어. B분의 A가 2분의 3이가 3대 2라고 쓰고 C분의 B가 1이면 2대 2라고 쓰면 되지. 이러면 직관적으로 변화량이 보입니다. 자, 봐봐. A의 변화량은 플러스 2고요. B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2, C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4가 되죠. 저기 변화량 비율을 봐봐. 그치? 요게 H 대 디귿값이고요. 요게 2분의 I 대 기억값, 요게 니은값, 요런 비율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비율인 거니까 구체적인 정보, X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 값을 바꿔보는 거야. 그렇다면 T1일 때 X에 관한 거야. A, B, C에 관한 걸 우리가 읽어볼 건데 처음에 요게 A야, 그치? 그러니까 4대 1대 6대 1대 4 이렇게 되죠. 비율의 합을 다 구해. 이걸 다 더하면 얼마니? 16이지. 근데 그때 X의 길이가 3.2라고 해서 비율이 딱 나왔어. 어떻게 하면 되니? 이 값들에 모두 0.2를 곱하면 되죠. 0.2를 곱하게 되면 0.8, 0.2, 1.2, 0.2, 0.8 그렇게 해서 3.2가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야. 여기가 뭐야? 겹치는 구간이랑 H대를 더하면 A대 값이 나오죠. A대는 1.6이고요. 그죠? 자, 그 다음 뭐도 할 수 있을까? 기역, 니은, 합, 액틴 필라멘트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길이 더하면 얼마? 1.0. 여기 길이 더하면 얼마? 1.0. 많이 보는 숫자 아닌가요? 문제에서 흔하게 나온 숫자죠. 우리는 T1을 다 정리했어. 그럼 T2도 비율을 이제 이렇게 같이 넣는 거야. 자, 비율이 어떻게 되니? 2대 3대 2대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여기는 합이 얼마야? 더하기. 다 더하면 12죠. 근데 지금 비율은 뭐였어요? 16이었을 때 다 0.2 곱했지? 비율 그대로 갔기 때문에 그대로 0.2를 곱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변화율 비율을 해도 됩니다. 어쨌든 상관없이 0.1을 곱하면 0.4, 0.6, 0.4, 0.6, 0.4. 그래서 여기 X의 길이는 얼마? T2 X 길이는 2.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율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하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A는 기억의 길이이다. 그랬나? A는 니은이었어. 그치? T2일 때 H대의 길이 얼마야? T2일 때 H대 0.4 나오죠? X의 길이가 2.8일 때 A분의 C를 물어봤어요. 자, 그럼 X가 이건 3점이고 여기는 2.4니까 X가 2.8일 때는 딱 중간이네. 그치? 근데 거기에서 뭘 물어봤다고? A분의 C를 물어봤어. 근데 A는 누구였어? 니은이었고요. C는 디귿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 값을 찾으면 돼. 그럼 어떻게 돼? 여기 가운데 니은값 얼마니? 여기에 사이니까 0.4. H대가 얼마니? 0.8이죠. 그럼 어떻게 돼? 0.4분의 0.8. 그럼 분수값은 2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니은 디귿을 읽을 수가 있고 어려운 문제 아니라서 연습 많이 돼 있는 친구들은 1분 이내 풀었을 것으로 봅니다. 유전 확률 문제인데 고생 좀 했을 거야. 일단 확률 연습이 많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 문제 패스하는 게 나았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좀 이제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들어갔다가 조금 시간 잡아먹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가난 A세트에서 결정되는데 라지 A가 완전 우성입니다. 단일인자죠. 나는 B세트에서 결정이 되는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무슨 표현이니? 중간유전이라는 표현이지. 마지막으로 단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결정되는데 유전자가 D, E, F가 있어요. 복대립이야. 즉 단일인자 유전 세 가지를 쭉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D는 EF에 대해서, E는 F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니까 우열관계도 다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우열관계를 다 알려주긴 했는데 유전자형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는 문제인데
1과 2는 가와 나의 표현형이 같고 다의 표현형은 서로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가는 완전 우성이니까 같긴 같아. 어떻게? 우성 또는 열성으로 같을 거야. 그치? 요거 하나 머릿속에 그려두고요. 나는 중간 유전이라서 표현형이 같다는 것은 유전자형도 같죠. 그지? 요것도 머릿속에 그려놓고. 근데 다의 표현형은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D, E, F 중에서 두 가지가 발현이 됐어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유전자의 조성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구성을. 자, 그래서 1과 2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의 가부터 다의 표현형이 모두 2와 같을 확률이 0이고, 자, 이게 나중에 이제 부모 중 누가 1인지 2인지를 구분하게 해주는 문장이 될 겁니다. 이제 저거 참고해야 될 거고요. A의 가부터 다의 표현형이 모두 3과 같을 확률과 A의 가부터 다의 유전자형이 모두 3과 같을 확률은 각각 16분의 1인데 그림은 3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일부 상염색체와 유전자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보니까 A하고 어떻게 가형질과 다형질이 연관되어 있고 나형질만 독립되어 있어. 그래서 염색체가 두 쌍. 그러면 이 16분의 1을 어떻게 해야 돼? 4분의 1, 4분의 1 인수분해 해야죠.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자손 A의 표현형과 유전자형이 얘와 같을 확률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건 연관관계까지 다 표현을 한 거고 이렇게 보자고. 표현형은 어떻게 되는가? 가는 완전 우성이었으니까 라지 A가 있으니까 A 우성 발현됐을 거야. 그 다음 연관된 이제 다형질 바로 해주면 D가 들어갔으니까 D가 가장 우성이라서 D가 발현이 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스몰 b인데 얘는 중간 유전이라서 이거 외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다면 이게 4분의 1 and 4분의 1이 나오는 부모의 조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그냥 나오지. 스몰 bb가 4분의 1이 나오려면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2형 접합이었어야 돼. 심지어 1, 2의 나에 대한 표현형이 같으니까 어떻게 이 1과 2는 나에 대해서는 라지 b 스몰 b를 양쪽 모두 가지고 있었어 라고 잡고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라지 A가 있다는 것은 자손에서 우성이 발현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자손에서 우성이 발현되는데 부모가 열성으로 같으면 그럴 수는 없었어. 그치? 뭔 소리야? 얘네 다 우성을 가에 대한 우성, 라지 A가 발현된 애들이야. 요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유전자형도 한번 다뤄봅시다.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df고요. 뭐 여기가 그냥 그대로 스몰 bb죠. 그렇죠? 그러니까 b에 대해서는 더 다룰 필요가 없어. 여기만 이제 우리가 잘 따져봐야 돼. 우선 라지 A도 가에 대한 우성 유전자고 D도 다에 대한 가장 우성 유전자야. 그러면 라지 A와 D가 들어있으면 100% 우성이 발현될 거야.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이제 이 부모 1, 2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건데 이 사람들이 라지 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해. 그지? 왜냐하면 열성일 수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뭔가 이제 표현형이 라지 AD가 나오는 자손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걸 4분의 1만 만들어야 돼. 동시에 유전자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어느 한쪽 부모가 1이나 2가 라지 AD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면 이미 이게 우성이라서 이쪽 염색체를 갖는 순간 다른 부모한테서 무엇을 받던 상관없이 라지 AD가 발현이 되거든. 그럼 4분의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D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부모 중 하나는 D가 라지 A와 반대편에 있었을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 더. 자, DF를 자손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은 D, 이쪽은 F를 줬어야 돼. 그치? 그지? 하나 더. 애가 라지 A, 스몰 a가 나온다는 건 뭔 소리야? 적어도 부모가 라지 A, 스몰 a겠지. 게다가 이쪽 부모는 라지 D, 그치? 줄 때 라지 A를 줄 수는 없었어? 그럼 요거를 같이 줬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스몰 a, 라지 D가 연관되어 있었겠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F는 그럼 어떻게 돼? 이쪽 부모가 줘야 돼. 반대편 부모가. 그래서 라지 A와 F가 연관되어 있었을 것이다. 유추가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요렇게 만났을 때만 표현형이 라지 AD면서 그리고 유전자형이 요렇게 되는 거야. 다른 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D랑 large A가 만나는 건 이거 외에는 없어야 돼. 무슨 소리지? 요쪽 염색체에는 small a가 있었어야만 해. 이렇게 되죠. 자, 남은 것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쪽은 D가 들어갔으니까 D가 발현됐어. 그치?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어. 표현형이 large A, D가 발현된 사람이야. 그럼 이쪽은 F인데 D가 들어갈 수는 없어. 왜? 부모의 다에 대한 표현형이 서로 달라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전자는 E 또는 F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E가 발현되든 F가 발현되든.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E가 들어가 있다면 하고 생각을 해봐. 자, 지금 보면 4분의 1만 요게 나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부모는 다에 대한 표현형이 서로 달라야 되고 하나 더. 이 자손 A는 가나다의 표현형이 부모 중 다른 한 사람과는 달라야 돼. 같을 확률이 없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B는 어차피 large B, small B, large B, small B 중간 유전이라서 뭐든 나올 수가 있어. 여기 안에서 우리는 해결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 E가 들어가 있을 때를 생각해 볼게. 그러면 요렇게 만나면 large A, E가 발현이 될 거고 요렇게 만나면 small a, a, E가 발현이 될 겁니다. 뭐 요렇게 만나는 건 당연히 large A, D가 발현이 될 거고요. 그럼 요렇게 만나면 small a, a, D가 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E가 들어갔을 때 이쪽 부모는 large A에 E가 발현이 되지. 어라? 근데 여기는 이미 확정이야. large A하고 large D 확정이야. 그치? 그럼 어떻게 되지? large AD도 겹쳐. large A, large E도 겹쳐. 그럼 확률이 0인 부모가 나올 수가 없네. 그러니까 여기는 E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뭐다? F다 라고 확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현형은 뭐가 되는 거야? 이쪽 부모는 large A에 F가 발현된 부모로 확정이 되고요. 이쪽 부모는 large A, D가 발현이 된 부모입니다. 그런데 어때? 이미 자손에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어느 한쪽이 확률이 0이어야 돼. 그럼 이쪽이 확률이 0이어야 되고 이쪽은 어차피 겹쳐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만들 수 있는 가다에 대한 표현형을 또 다뤄볼 거야. 자, 이제 요렇게 만났을 때는 여기가 E냐 F냐에 따라 달라질 건데 잘 생각해봐. 만약에 여기가 F라면 large A, F, large A, F, 그지? 그러면 large A, F가 둘이 발현이 돼버려. 그럼 여기는 무조건 large AD가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small a, large d가 발현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E면 어떻게 될까? E면 large A, E, large A, E, 여기는 large A, D, 그 다음 여기는 small a, D가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돼? 여기 AF가 또 겹치잖아. 확률이 없어야 돼. 이거 아니란 얘기야. 아, 그럼 이거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는 E 확정. 따라서 지금 유전자형 다 찾았으니까 마지막에 문제에서 묻는 게 뭐야? 그래서 이 자손 A한테서 나타날 수 있는 가나다의 표현형이 최대 가지수는 이라고 했는데 자, 봐봐. 그럼 여기 표현이 몇 가지 나왔니? 이거 중복이잖아. 하나, 둘, 셋. 가다에 대해서 세 가지. 그리고 B는 어차피 large B, small B, large B, small B 중간 유전이었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자손은 다양한 거 다 나오니까 세 가지. 독립되어 있을까? 두 사건은 고배 법칙. 따라서 표현형은 전체 9가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나머지 여기하고 여기에 들어갈 유전자를 찾는 과정이 좀 번거로운 거야. 어떻게? 부모 중 표현형이 2하고는 같을 확률이 0이야. 이걸 가지고 배제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그죠? 차분하게 풀면 풀 수 있는데 시간은 좀 잡아먹는 문제로 보입니다. 자, 표가는 종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기억에 대한 자료이다. 1부터 3은 경쟁, 상리공생, 포식과 피식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기억이 이 중에 하나라고 했어. 자, 그럼 일단 경쟁은 둘 다 손해가 나는데 한쪽은 완전 도태될 정도로 아주 심한 손해가 나는 거. 상리공생이니까 서로 이득을 보는 관계. 포식과 피식은 포식자는 이득, 피식자는 손해를 보는 관계가 되죠. 자, 일단 저걸 그려놓고.
자, 나에 대한 설명을 읽어볼게요. 기억은 하나의 군집 내에서 동일한 먹이 등을 한정된 자원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두 종 사이에서 일어난 상호작용으로 생태적 지위가 비슷할수록 심해져. 뭐지? 경쟁이죠. 자, 그럼 자, 손해이익, 포식과 피식이죠. 그럼 남은 조건상 손해, 이득, 상리공생, 그리고 경쟁. 요렇게 되겠지? 쉬운 문제야. 자,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2이다. 동그라미 기억 경쟁이니까 2가 맞죠. 동그라미 A는 이득이고요. 스라소니가 눈신토끼를 잡아먹는 것은 이 문장 자체가 뭐야? 먹고 먹기는 포식과 피식이죠. 그러니까 3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을 읽으면 돼요. 자, 확률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고요. 굉장히 정교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풀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한번 봐봐. 가난 ACT에서 결정이 되며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나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BD에 의해서 결정되고 대문자 수에 의해 결정되는 다인자 유전이죠. 그리고 표는 가족 구성원과 이 사람들의 가형질의 발현 여부, 그 다음에 표현형의 종류들을 나열을 해줬어요. 그런데 A, B, C, D 다시 A 무슨 소리야? 여기 이 A, B, C, D가 다 서로 다른 표현형? 그러면 나는 다인자 유전인데 이 다인자 유전에서 표현형이 4가지가 나온다. 이런 소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자녀 1, 2, 3 중 누군가의 염색체와 유전자의 위치를 표시해 줬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거 어때? 밑에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지? 어머니와 자녀 2의 나에 대한 유전자형에서 대립 유전자 라지 D의 개수가 서로 같아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녀 1, 2, 3 중에 누군가가 라지 D인데, 그지? 하나 엄마, 하나 아빠가 줬을 거라고. 그런데 그 엄마랑 자녀 2는 라지 D 개수가 같아야 돼. 이 조건을 달아준 거야. 자, 그리고 아버지 생세포 형성 과정에서 기억이 니은으로 변하는 돌연변이가 일어난 정자가 있고 그게 정상 난자 수정돼서 자녀 3이 태어났어요. 그럼 얘는 돌연변이 정자와 정상 난자가 수정이 된 자손. 그런데 그 유전자 치환 기억 니은이 라지 A, 스몰 A 중에 하나. 뭔 소리지? 가형질에서 뭔가 변이가 생겼어. 여기 기가 되죠. 그럼 나형질인 다인자 유전과는 돌연변이는 관계가 없으니까 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무슨 이벤트가 벌어졌는지를 찾아가야 돼.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거는 B하고 D는 돌연변이하고 상관없어. 그렇지? 그럼 자녀 1, 2, 3 중 누구라도 라지 DD라면 부모는 라지 D를 하나씩은 깔고 갑니다. 그리고 자녀 A는 엄마랑 라지 D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얘도 라지 D가 빵개일 수는 없어. 여기까지. 게다가 저 다인자 유전의 표현형이 최대 4가지 이상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생식세포가 양쪽이 두 가지 나와서는 표현형이 4가지 나올 수는 없어.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생세포의 대문자 조합이 3가지 이상인 애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유전자가 두 쌍, BD에 대해서만이니까 2형 접합, 2형 접합. 즉,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일 때 이 사람이 만드는, 누군지 몰라. 이 사람이 만드는 생세포 N의 대문자 조합은 최대 2개, 1개, 빵개가 가능하죠. 자, 그러면 양쪽 모두 210, 210일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경우의 수를 좀 좁혀서 먼저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면 다른 하나는 동형, 하나는 이형인 케이스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동형이 대문자일 수도 있고 소문자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어떤 게 맞는지를 찾아야 되는 문제인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소문자 동형이면 라지 D는 갖고 있어야 되니까 라지 D, 스몰 D에 스몰 BB 깔고 그러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생세포 N은 대문자 1개 또는 빵개가 되죠.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면 자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대문자가 3개짜리부터 2개, 1개, 빵개가 가능합니다. 그럼 A, B, C, D는 이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근데 이제 부모랑 자녀 일리는 표현형이 다 달라야 돼. 이런 부모라면 여기는 대문자가 2개, 여기는 대문자가 1개죠? 그럼 이거는 부모야. 그럼 여기가 자손이야. 근데 자녀 2는 라지 D가 있으니까 빵개일 수 없어. 그럼 얘가 자녀 2. 얘가 자녀 1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또 하나 생각할 건 얘가 대문자가 3개가 되는다면 그림에 보니까 얘가 대문자가 3개잖아. 그치? 자녀 2와 얘는 표현형이 다르니까 얘일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럼 얘는
가에 대해서는 라지 A가 발현되고 나에 대해서는 대문자가 3개였어. 근데 그 대문자 3개에 라지 DD가 들어가야 돼. 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지 B, 스몰 b, 라지 DD가 돼야 되는데 이러면 여기가 엄마가 돼도 여기가 엄마가 돼도 무슨 일이 생기지?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아, 그럼 이게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대문자 동용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그럼 똑같아. 한쪽은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깔고요. 여기에 생세포는 대문자 2개, 1개, 빵개. 다른 쪽은 동형이 대문자인 경우야. 그치? 그리고 이형접합 하나 있고. 그러면 이게 라지 B인지 라지 D인지 그건 몰라. 어쨌든 라지 D는 들어가니까. 그래서 조합만 생각을 해볼 거야. 대문자 2개의 동형이 있으면 생세포 N은 대문자가 2개거나 1개인 거지.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 여기서 나오시는 표현형은 자손은 대문자가 최대 4개, 3개, 2개, 1개까지 가능하지. 그러면 어떻게 되니? 대문자 동형의 이형접합이면 여긴 대문자 3개 표현형, 여기는 대문자 2개 표현형, 부모가 2개, 3개야. 그러면 자손은 표현형이 대문자 4개, 1개 조합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저기서. 자, 그럼 대문자 4개냐, 1개냐의 문제가 남았는데, 자, 거기에 가만 보니까 그러면 쟤는 자손 누구야? 지금 자손 1, 2 중에 누가 1개인지 4개인지 모르겠으나 1개, 4개라고. 근데 얘는 자손이라고 했으니 이 대문자 3개는 반드시 자녀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녀 3의 나 표현형이 동그라미 A고 아빠도 동그라미 A야. 아, 그러면 여기 아빠가 대문자 3개 표현형이고 엄마가 대문자 2개 표현형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녀 1, 2 중에 누가 대문자 4개이고 1개인지를 판단해 볼 건데 대문자 2개는 여기밖에 없어. 그럼 이게 엄마 쪽이거든? 엄마 쪽은 라지 D, 스몰 D를 라지 D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라지 D가 하나만 있으니까 대문자 4개 표현형일 수는 없지. 여기는 라지 BB, 라지 DD니까. 그치? 그럼 얘는 자녀 2가 아니라 자녀 1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자녀 2가 되는데 이 자녀 2는 라지 D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스몰 BB, 라지 D, 스몰 D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엄마랑 대문자 개수, 라지 D 개수도 같은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찾았고. 자, 그럼 A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A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지금 얘가 지금 라지 A를 갖고 있어. 우성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얘의 표현형이 우성이야. 그럼 뭐야? 가가 발현된 게 우성이에요. 응? 그럼 자녀 1, 2는 발현 안 됐으니까 스몰 AA. 아빠도 스몰 AA. 아빠한테 뭐가 문제가 생겼다고 했는데 엄마를 지금 모르니까 찾아봐야 되겠네. 그치? 그래서 우리 여기 위에 조금만 지울게. 자, 이제 염색 차상의 유전자의 위치들을 한번 따라가 볼 거야. 자, 첫 번째 우리 아버지. 자, 스몰 AA 깔고요. 대문자가 3개였어, 우리 아버지가. 그치? 대문자 3개인데 라지 D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손에서 라지 DD, 라지 D 스몰 D를 만들었네. 그치? 자, 라지 D가 있어야 되고. 자, 엄마. 엄마는 지금 어떻게 되니? 지금 라지 B 스몰 B지? 근데 A 발현 여부를 몰라. 그럼 라지 B 스몰 B 쓰고요. 그리고 라지 D 스몰 D도 됩니다. 자, 그리고 누가 남았나? 자녀 1, 2. 자녀 1. 스몰 A. 근데 자녀 1은 라지 BB, 라지 DD잖아. 그치? 아, 그럼 여기가 라지 BB. 여기가 라지 DD. 자녀 2. 자녀 2도 발현 안 됐으니까 스몰 A.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 스몰 BB, 라지 D, 스몰 D지? 이래놓고 보니까 자녀 1, 2가 A, B가 동형인 거야. 그럼 하나 엄마가, 하나 아빠가. 그럼 아빠가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다 가지고 있고 엄마도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모두 갖고 있어서 엄마도 스몰 AA였던 거야. 그럼 뭔 소리냐? 부모는 라지 A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럼 누가 아빠의 정자가 돌연변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요 라지 A는 아빠의 스몰 A, 라지 B가 요렇게 갈 때 얘가 라지 A로 치환이 돼서 가면 요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면도 좁은데 조금 많이 힘들기는 해. 자, 따라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스몰 A다. 맞죠? 스몰 A가 라지 A로 바뀌어서 갔으니까 가는 열성이 아니라
우성 형질이죠. 어머니는 라지 A를 가질 수 없어. 왜? 지금 저 자녀 3을 제외하고 라지 A를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맞는 게 기억밖에 없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였죠. 고생들 했어요. 그리고 대신 이제 복습 차원에서 공부들은 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자, 혈당량 조절 문제이고 그냥 개념 문제로 나와서 어렵지 않으니까 볼게요. 간은 이제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기억 니은의 분비 조절 과정. 나는 정상인이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시간에 따른 혈중 호르몬 X의 농도를 나타냈어.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에 혈당량이 증가할 거고 그때 증가한 호르몬이니까 X는 인슐린이겠죠? 자, 근데 이 X는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고 기억과 니은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뭐겠어?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죠. 그러니 X는 니은이겠네. 그죠? 자, 그럼 보기 갑시다. 기억. X는 니은이고요. 동그라미 기억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글루카곤의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야.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결과 혈당량은 감소하잖아. 아, 그러면 이건 글루카곤의 기능이 아니고 인슐린의 기능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디귿. 혈중 포도당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낮다. 자, 인슐린이 T1일 때, T2일 때보다 훨씬 많이 분비돼. 왜? 인슐린의 기능은 뭐야? 혈당을 낮추려고 하는 애야. 그럼 언제 많이 분비돼? 혈당량이 높을 때. 그러니까 인슐린이 많이 분비될 때가 혈당량이 더 높을 때지. 그래서 누가 더 혈당량이 높은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은 거지. 그래서 맞는 게 기억밖에 없지. 자, 군집의 조사 방향고 문제야. 그림 없이 이제 표로 제시됐으니까 좀 숫자 나와 있는 대로 풀면 돼요. 표 가는 어떤 지역에서 방향고를 설치해서 식물 군집을 조사한 자료의 일부를 나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총 A와 기억의 상대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기억은 총 B부터 D 중에 하나래요. 자, 그럼 A를 비교를 해봐야지. 자, 종 A의 상대 밀도는 14%고 그때의 개체수는 42개야. 비율이지, 비율. 그럼 어떡하니? 여기 곱하기 3 한 만큼 혹은 저기 개체수의 3분의 1만큼이 퍼센테이지. 따라서 상대 밀도 합이 100. 그럼 여기 개체수 총합은 얼마? 300이 나와야 되네요. 자, 그러면 C의 개체수가 몇 개가 돼야 될까? 자, 산소 48개 나오죠. 자, 그 다음 그러면 기억은 누구니? 얘기했잖아. 3분의 1 하면 되잖아. 120, 40 딱 맞네. 아, 이것은 총 B에 대한 데이터구나. 자, 그 다음에 저기 빈값 하나 보이지? 물음표. 추려하는 방향고수는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 빈도와 관련이 있죠. 자, 그럼 이거는 B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게 좋겠네. 숫자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B의 출현한 방향고 개수는 24개고요. 그게 상대 빈도 30%입니다. 비율 어떻게 돼? 4대 5. 그럼 개수랑 상대 빈도는 4대 5 비율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 A의 상대 빈도가 25%, 아, 그럼 A가 출현한 방향고 개수는 20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 C의 개체수는 48이다. 맞고요. 이 지역의 우점종은 B다. 자, 개체수가 압도적이야. 그지? 방향고 개수도 제일 많아. 그치? 그리고 상대 P도 이미 41%로 개체수의 비율보다도 훨씬 높아졌어. 그럼 뭐겠어? 계산 하나마나 얘가 중요치가 가장 높겠네. 아, 우점종이 B겠네요. A가 출현한 방향구의 개수는 38개가 아니라 몇 개라고? 20개라고. 그래서 그냥 산수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이 비율만 찾아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야. 자, 16번은 유전 문제 중에 이번에 제일 쉬운 문제. 그래서 그 시간 압박이 심하지 않았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형질 가는 H세트에서 나는 T세트에서 결정이 되는데 가와 나 중에서 하나만 X에 있대요. 그럼 하나상 하나 X 조건이 되죠. 그리고 표는 어떤 가족 구성원의 성별과 체세포 한 개당 이미 대놓고 체세포라고 했어요. 대립 유전자의 DNA 상대량을 줬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부터 디귿은 012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체세포는 핵상이 뭐니? EN. 그러면은 뭐 핵상 고민 없이 아, 이 사람들의 세포는 다 EN이에요. 깔고 가는 거야.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제시된 표나 그림 여기 현혹되지 말고 텍스트상에서 제공되는 정보들부터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야. 자, 우선 자녀 1, 아들이 H가 2개야.
동형이네. 남자인데 두 개네. 그럼 어느 염색체? 상. 그럼 얘가 X. 그럼 여기는 H 프라임. 자, T가 없으니까 T 프라임 Y죠? 자, 이제 그 다음 생각할 것은 동그라미 긴이 되는 0, 1, 2 중에 하나. 생각을 해봐. 자녀 1에 H가 동형이야. 그럼 여기는 H를 하나씩 깔고 가니까 H의 개수가 빵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디귿이 빵. 그럼 엄마는 여기 T 프라임이 있었다. 그치? 하나 더. 남자는 X가 몇 개니? 하나. 그러니까 여기 니은은 2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1. 그럼 여기가 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이제 보기에서 물어보는 거 해결하자.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2고요. 자녀 2는 H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 생각해봐. 우리 아버지가 H 동형이지. 그러면은 자녀 1, 2 모두 H를 아버지한테 받을 거죠. 디귿. 어머니의 나의 유전자형은 동형 접합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다 맞고요. 이 정도면은 크게 부담 없이 풀어야 돼요. 자, 전도 문제인데 제대로 좀 추론 문제가 나와서 문제 길이도 길고 읽어야 되는 자료가 좀 많죠. 그러니까 아주 찾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시간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풀기에는 많이 부담됐기는 했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림에 신경 AB의 지점 D부터 D4의 위치를 좀 잡아줬고 표는 AB의 P의 역치상의 자극을 동시에 주고 즉 자극 원점이 같아. 그리고 4ms, 6ms일 때 D1부터 D4에서의 막전이를 줬습니다. 자, 자극 원점 P가 이 중에 있고 그리고 1과 2는 A와 B를 순서 없이 나타냈어. 일단 신경을 찾아야 되지. 또 A와 B를 구성하는 4개의 뉴런 중에서 3개의 뉴런의 전도 속도가 A고 나머지 하나는 B래. 뉴런은 4개 그려져 있는데 3개는 속도가 같아. 이 조건을 줬어요. 자, 그럼 봅시다. 일단 자극 원점은 0초에 바로 역치 이상의 자극이 들어왔기 때문에 막전이가 바로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이 그래프 그대로 읽어서 4ms에 측정한다면 마이너스 70이 나타나야 되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가능한 건 누구야? 여기밖에 없지. 다 뭔가 아닌 게 있으니까. 따라서 D2가 자극 원점 P예요. 이렇게 제시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막전이가 마이너스 80과 마이너스 60이 있으니까 저걸 통해서 A, B를 찾아볼 건데 자, 일단 마이너스 80은 4ms에 측정해서 마이너스 80 이동시간 1. 그러면 이동시간이 1ms인 두 지점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60이 근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4ms에 측정해서 6이라면 얼마? 1.5. 여기라면 3. 그러면 이제 이게 왜 A, B를 찾는 근거가 되느냐 볼게요. 자극 원점 P가 D2야. 그치? 그런데 만약에 이게 B면은 어떻게 돼? D1하고 D3의 막전이가 나온 거지. 그러면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마이너스 80이니까 1ms야. 그런데 여기는 심지어 거리가 더 짧잖아. 그럼 걸린 시간이 0.5가 돼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70 여기에서 0.5ms 후에 일어난 일이면 똑같이 마이너스 70이 돼야 되겠지.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하나의 뉴런에서 전도 속도가 다를 리도 없고 따라서 얘는 B가 될 수 없고 A가 돼야 되고 얘가 B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이렇게 전도되는데 걸린 시간 1, 그 다음에 여기 D3로 전도되는데 걸린 시간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뉴런의 전도 속도가 나온 거야. 어떻게? A의 전도 속도는 1ms 동안 2cm 속도 2, B는 1ms 동안 1cm 이동했으니까 속도 1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또 6ms일 때의 막전이가 여기 또 여기 나왔어. 그치?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80, A의 D3가 6ms에서 이번엔 마이너스 80. 그럼 이동시간 3을 의미하죠.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은 A의 D3면 여기야, 여기. 그치? 요거 찾은 거야. A의 D3, 6ms일 때 3.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D2에서 D3 넘어가는데 걸린 시간 3ms. 자, 그 다음, 기억을 안 찾았네. 기억 찾아야겠다. 그치? 이게 속도가 1이었어. 그치? 아까 4ms 측정일 때는, 자, 어떻게 될까? 속도가 1이니까 여기 2cm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2ms겠네. 그러면 2ms에 도착해서 4ms에 측정을 하게 되면 0제분극이 딱 걸리지? 기억값은 0이었던 거야. 자, 그럼 여기도 기억값이 0이 되겠네. 자, 그럼 A의 D3하고 D4 사이의 상황을 정리할 수가 있어.
마이너스 80과 마이너스 0 사이가 이동시간 1을 의미하지. 시간차가 1이니까. 그렇다면 얘는 지금 A에 D3에서 D4로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1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ms 동안 2cm를 이동했으니까 얘도 속도가 2겠다. 그럼 얘들 뭐 전도 속도 2겠지? 셋이 같고 하나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찾았으니까 문제를 보면서 보기에서 제시된 자료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마이너스 70이다. 아니야. 우리 0 찾았어. 니은 A를 구성하는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모두 2다. 그렇죠. 앞에도 2, 뒤에도 2 찾았고요. 자, 그럼 보기 디귿. B에 D3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고 경과된 시간이 5ms일 때 B의 D4 뭐해요? 이 소리야. 자, 이제 자극 원점이 바뀌는 거예요. 어디로? D3로 바뀐 거야. 여기다가 자극을 주고 D4에서 5ms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니? 인 거야. 근데 그걸 참고하기 위해서는 D3하고 D4 사이에서 이동 시간을 우리 찾아야 돼. 이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60이 있거든? 이게 탈분극인지 재분극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봐야 돼. 근데 잘 봐봐. 앞에 4ms일 때 마이너스 68이었고 거기서 2ms가 더 경과한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60인데 저기 마이너스 60이 만약에 탈분극이면 2ms 전에 마이너스 68일 수는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60은 언제야? 여기겠지? 여기. 어떻게? 재분극의 마이너스 60이다. 그러면 재분극의 마이너스 60인데 6ms에 측정했을 때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야? 시간이 막전이 2.5일 때니까 이동시간 얼마? 3.5로 의미하게 돼. 무슨 소리냐면 D2의 자극을 주고 여기 D4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3.5ms야. 근데 우리 앞에서 뭐 찾았니? D2에서 D3 가는데 걸린 시간 처음부터 찾았잖아. 시간 얼마? 1. 이걸 빼면 요 사이에 이동 시간은 2.5가 나오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D3에 자극을 줘서 B에 D3에 자극을 줘서 D4에 도착한 시간은 2.5ms. 2.5ms에 도착을 해서 5ms에 뭐해? 이 소리지? 3.5, 4.5, 5니까 여기네. 마이너스 60 뭐하고 있다? 재분극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보기가 좀 까다로운 거지. 그지? 그래서 맞는 보기는 니은밖에 없어. 자, 이제 좀 편안한 생태계 천이 문제. 그치? 그래서 여기 오면 좀 한숨 돌리는 문제야. 어떤 지역 X의 식물 군집에 대한 자료인데 그림은 X의 산불이 일어나기 전과 산불이 일어난 후 천이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부터 C는 양수림, 음수림, 초원은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X에서의 종 다양성은 천이 중기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후에 다시 감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봅시다. 산불은 이때 일어났어. 그치? 산불 전에는 어떤 천이가 일어났었고 산불이 난 이후의 천이를 뭐라고 하지? 여기는 2차 천이라고 하는 거죠. 자, 2차 천이의 개척자 누구였니? 초원. 자, 그 다음 관목림, 양수림, 호남림을 거쳐서 음수림, 극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보기 한번 해결합시다. 기억. A는 초원이다. 맞습니다. 니은 X의 식물 군집은 양수림에서 극상을 이룬다. 극상은 어디다? 음수림. 디귿. A는 동일한 생물 종이라도 형질이 각 개체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뭐야? 종의 다양한 정도잖아. 근데 이거 지금 설명은 뭐야? 동일한 생물 종이면 종 안에서니까 이건 유전적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설명이 틀렸다. 맞는 건 기억밖에 없다. 자, 비만 및 대사성 질환에 관한 문항입니다. 그림은 사람 1과 2의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을 나타냈는데 일정 기간 동안 그림과 같이 지속되었을 때 이런 체중이 변하지 않았어.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유지되겠지? 2는 영양 과잉으로 비만이 되었어. 그럼 많은 게 뭐야? 에너지 섭취량. 적은 게 소비량이겠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체중이 증가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비만은 영양 과잉이 지속돼서 체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의미하며 A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 A는 혈액 속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이 많은 상태다. 뭐니? 고지혈증이죠. 자, 그럼 볼게요. 기억 A는 당뇨병이다. 아니고 고지혈증. 기억은 에너지 섭취량이다. 우리 그래프를 찾았어. 자, 그 다음 디귿.
당뇨병과 고지혈증은 모두 대사성 질환에 해당한다. 아주 대표적인 예지.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당뇨병까지 해서 대표적인 대사성 질환에 해당합니다. 자, 마지막 가계도. 가계도는 어렵진 않았어. 근데 이제 앞에서 너무 이제 추론 문제를 페이지마다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넘을 때 계속 시달려서 여기 왔을 때는 문제 읽을 시간이 부족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시간만 충분히 있었으면 이제 정답률이 이렇게 낮았을 것 같진 않아. 한번 봅시다. 가는 A세트, 나는 B세트에서 결정이 되고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어요. 독립관계지, 그치? 자, 그 다음. 가계도에서 가나 발현 여부를 줬고 표에서는 구성원 356에 스몰 a, b 합을 줬어. 근데 그걸 기니디라고 줬네. 그리고 요 기니디의 합이 5예요. 이렇게 준 거야. 그래서 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일단 가계도부터 털어봅시다. 자, 정리하면 가정상, 정상나, 정상나, 가나. 정상, 정상, 가나. 정상, 정상. 하는 순간 딱 보였지, 그치 뭐. 부모는 나가 발현됐는데 얘는 정상이니까 일단 열성이다. 다만 이게 아들이다 보니까 상인지 성인지는 아직 알 수 없어. 보류. 그러나 이 경우에 엄마가 E형 접합인 건 분명합니다. 정상이 열성. 그렇다면 이쪽 여자들은 E형 접합. 요 아빠만 동형인지 E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정리하면 어떻게? 나는 우성이고 정상이 열성인데 이게 상인지 성인지 모르겠어요. 즉 정상이 스몰 b예요. 요 소리야. 자, 정리하면 자, 우리 3번 아버지 정상 나 발현됐고요. 5번 왼쪽 집안 아들 정상 정상. 6번 딸내미는 가나가 발현이 됐는데 나에 대해서 여기는 열성, 여기는 E형 접합. 자, 첫 번째. 만약에 이 나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다면 이미 여기에 2개, 1개의 그 경우는 이 경우도 E형 접합이 돼야지. 여기도 1개가 들어가. 그럼 합이 4거든? 그럼 여기 어떻게 할 거야? 수습이 안 돼. 그치? 그래서 여기서 합이 4가 나오는 순간 아, 이거 상 아니겠구나. X이구나. 눈치채야 되죠. 그런 B유전자가 X에 있고 A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 조건이 되죠. 서로 다른 염색체라고 했으니까. 그럼 X염색체에 놓고 숫자를 바꿔보게 되면 자, 3번 아버지는 없어. 스몰 b가. 5번은 아들이지만 남자니까 이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은 E형 접합이니까 하나 있어. 그럼 스몰 b 합이 2. 그러면 스몰 a 합이 3이 되면 돼. 자, 볼 거야. 그래서 가만 보니까 A가 일단 상이거든. 그러면 정상이 열성이면 이미 2개에서 오버돼 버리지. 뭐야, 가가 열성이야. 그러면 정상 우성, 가 열성, 얘가 상염색체가 돼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가가 열성이래. 상염색체에 있고요. 그러면 E형 접합, E형 접합, 열성, E형 접합까지 확정. 그지? 자, 그러면 3번, 아니, 여기 이제 개수를 써보면 여기 2개, 그치? 5번은 E형 접합이라서 스몰 a가 하나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이미 합이 5, 그치? 아, 그럼 여기 3번 아버지 빵개였다.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정상 동형이었어. 우성 동형. 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은 어떻게 돼? 0 플러스 0, 1이 아니라 0이다. 니은 가의 유전자는 상에 있는 걸 찾았고요. 마지막 틱은 6,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을 물어봤어. 자, 요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던 건데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 근데 가는 뭐라고? 열성 형질 2예요. 어차피 엄마는 열성만 줄 거니까 상관없어. 그런데 아빠가 E형 접합이야. 그럼 정상 주면 안 되지. 가만 줘야 돼. 2분의 1이지. 자, 이제 나에 대해서 나는 우성 형질이야. 그리고 X에 있어. 그렇다면 7번 아버지는 나를 안 가지고 있어. 줄 수가 없어. 뭘 주겠어. X를 주던 Y를 주던 나가 발현되는 아무 영향을 안 미쳐. 그럼 나를 누가 줄 수 있어? 엄마가. 근데 엄마는 나가 E형 접합이네? 아, 그 엄마가 나를 줄 확률 역시 2분의 1이군요. 그러니까 독립관계 2분의 1 and 2분의 1이니까 전체 확률 4분의 1이다. 4분의 1 맞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니은 디귿이 되는 거야.